호우 시절. 그러면 저희가 아까부터 자꾸 뜸을 들였던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전 편이었겠죠. 편집돼서 네. 나가면. 네. 그래서 뜸을 들였던 메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메리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잣대가 좀 그쵸. 정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리라는 인물과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원우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주 그 행태적인 부분에서부터 요약을 하면은 일단 메리라는 이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한 인물은 라쿠나사의 직원인 동시에 라쿠나의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극단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뭐 아주 엄청난 지지를 그렇죠. 찬사를 하면서 강성 지지자죠. 맞아요. 네. 하워드 박사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맞아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거고 음. 그 선물의 실체는 뭐냐면 망각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 니체를 인용을 하죠. 이 메리가 선악을 넘어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망각이라는 게 뭘까를 이제 관객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인용한 문구는 이겁니다. 망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막 하면서 엄청난 찬사를 늘어놓는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기억이 일부 지워진 상태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게 이 포인트가 내로남불인데 네. 자기가 지워졌다는 걸 아니까 막 이제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맞아. 이제 결과적으로는 영화 후반부에 허는 라쿠나사에 대단히 큰 타격을 주는 그렇죠.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그 비밀 유지 협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렇죠.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게 선물인 것처럼 이제 니체도 그렇게 말을 한 셈이고 메리도 그걸 인용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이런 실수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를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메리라는 저는 뭐 좀 다른 장면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저는 영화에서 제일 차갑게 느껴졌던 장면이 네. 그 메리가 한 대사예요. 네. 메리가 조엘이 들어왔을 때 뭐 How are you, Mr. 베루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던질 때 되게 친절한 멘트잖아요. 네. 근데 온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온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인사를 건네는 리셉션 직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하워드 박사에게만큼은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관대해요. 맞아요. 대단히 흠모하죠. 존경하고. 맞아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이 만든 기술을 네.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네. 느끼는 절망감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리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기억이 사라지고 뭐 상처도 사라졌을 때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메리가 기억이 사라진 뒤의 모습이. 네. 그래서 진실의 순간, 즉 기억이 삭제됐었다는 것과 다시 한번 마주할 네. 때 이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메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이중잣대 속에 살고 있는지 네.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를 맞아요. 드러내고 있고 더불어 내 안의 절망감이나 무력감이나 뭐 상처를 마주할 때 그때가 오히려 비로소 삶이 말 그대로 메리가 그것과 마주했을 때 살아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상처와 절망감과 어떤 무력감이 네. 어쩌면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일 수도 있다. 저랑 이건 또 관점이 되게 비슷한 닿는 부분입니다. 부분이 있는 거네요. 저희들 왜 그런 그 피부과 같은데 갔을 때도 그 이제 저 이거 배우 중에 박진주님인가 그분이 되게 맞아요. 흉내내신 영혼 없이 하는. 네, 그러니까 그 어투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미묘하게 영혼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네. 차갑습니다. 그런 거죠. 따끔. 바로 그거인 거잖아요. 메리가 하는 그 그렇죠. 행동이. 근데 이제 이 메리가 기분 나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농락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인생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불쾌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하워드라는 사람도 전 좀 악하게 보는데 네. 하워드가 그 메리 너가 원해서 했던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자세하게 그 테이프 내용을 들어보면 네. 하워드 박사가 메리를 설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 진짜 자세히 보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정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활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지만 똑똑한 사람인 거죠. 이런 기술을 개발했고 그렇죠. 책임의 범위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네. 그래서 하워드와 메리에 대한, 그래서 메리가
정말 서투르게 사랑만 했었던 모습까지도 네.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메리라는 인물의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일종의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기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쵸. 남겨놓는다라는 말을 이 맞습니다. 영화가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엘과 클레멘타인이라는 두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얘기를 통해서는 기억을 삭제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문을 맞아요. 던진다면 메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1인칭으로 봤을 때에도 이건 뭐 누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측면의 그 문제 때문이라도 기억을 삭제한다는 게 스스로의 어떤 주체성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메리의 관점에서도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질 수 있네요. 저는 이게 사실 호우 시절 이 2000년대 중반과 이게 2020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기억을 삭제하는 문제로 지금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메리 중심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주인공이 메리가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의 히트작 중에 하나인 블랙미러예요. 제가 아직 그건 안 봤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 SF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영화예요? 그게? 드라마 시리즈예요. 드라마요? 네, 네. 영국 드라마 시리즈 상당히 냉소적인 컬러인데 네. 이런 메리와 같은 그런 뭐 기억을 삭제하고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통상 이제 주인공은 메리의 어떤 그 1인칭의 시점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호우 시절로 규정한 그때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계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 되게 예리한 지적이네요. 네. 근데 물론 그 클레멘타인이 자기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지점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 같은 걸 보면은 알라딘의 주제도 그거거든요. 네. 내 자신이 되는 거. 왜냐면 알라딘이 처음에 자스민 공주한테 왕자인 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의 모습 그대로 가. 근데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호우 시절 때까지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호우 시절이라면 한 20년 전까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2020년대는 조금 어떤 부분이 미묘하게 달라졌냐면 지금 약간 1인칭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be myself, 그러니까 be yourself, love yourself인데 그거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거지 어떤 관계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메시지들은. 사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사회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세대를 구분할 때 쓰는 부분과 굉장히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가 오면서 개인주의가 완전히 심화되고 그렇죠. 아주 독립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개인주의와 1인칭의 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리라는 사람의 어떤 청춘 성장 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메리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놨을 때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2020년대 혹은 21세기로 계속 오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결국엔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가 흔히 뭐 가요에서도 듣는 유행가들도 그때는 또 되게 이상할 정도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막 죽더라도 사랑하고 맞아. 뭐 100년 동안 널 사랑하고 거의 황장군이지 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그룹이나 뭐 블랙핑크나 뭐 있지나 방탄소년단이나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예요. 너 자신이 돼. 그치. Love yourself. 맞아. 그리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도 뭐 연애 참견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 연애 패널들 그 방송 패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사실 헤어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너가 굳이 너 자신을 존중한다면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있잖아. 너가 받은 만큼 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너가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 너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고 그 잉여분이 있다면 그 잉여분은 너 자신한테 써. 너 자신을 위해서 써. 그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사실은 저는 그 안에 괄호치고 어떤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득이야. 라는 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호구 시절과 지금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서 다시 한번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여전히 호우 시절에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관계가 더 중요했던 시기에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아주 시대의 개관까지 사실 어느 정도
되게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네. 조쿠나 씨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인용하셨는데 필델라에서 네, 그 2020년대는 우리한테 너 자신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네.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라쿠나사의 어떤 규모예요. 이게 너무 동네 구멍가게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우 시절보다 조금 더 괜찮은 회사야 얘네는. 얘네 구독자 수 얼마 될까? 뭐 우리보다 150명? 이런 느낌인 거야. 아주 적절하네요. 막 그냥 기술로만 봤을 때는 막 몇십만 명짜리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왜 그렇게 미셸 공들이란 감독은, 그러니까 제가 뭐 개관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매트릭스에서는 되게 거대한 담론을 던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막 진짜 엄청나요. 웅장해요. 네. 근데 불과 7, 8년 뒤에 아니 한 5, 6년 뒤에 그렇죠.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 미래 기술일 수 있는 게 무슨 동네 전빵처럼 나와.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미셸 공드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진짜 거의 테슬라급의 그런 느낌인데 기술은. 네,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직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직원들의 스펙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고 그치.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쿠나사가 이렇게 작게 묘사된 거는 저는 일단은 뭐 이 회사의 그런 작업들에 좀 법적으로 양성화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도덕적 지점에서 네,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의뢰 받아서 하는 작업인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들처럼 침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진짜 너무 웃기지. 근데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해야 삭제가 더 수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라쿠나사 역시 그 의뢰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게 배로변에 떡하니 있을 수는 없는 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음성화된 느낌으로 사실 또 이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되게 엄청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쿠나 씨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뭐 되게 현실성 있는 설정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너무 웅장하고 이러면 마치 백화점 명품관처럼 저는 명품 같은 거 안 사니까 괜히 거기 가서 뭐 물어보기도 좀 겁나잖아요. 그렇죠. 세일즈 판매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거부하실까봐 괜히 긴장된단 말이에요. 저는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인 것 같고 선과 악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존재? 아니 뭐 내 앞에 존재도 아니야. 내면에다. 내 안에서도 선과 악이 되게 무시로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사안을 선악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좀 위험하잖아요. 함부로 막 판단하는 거. 근데 라쿠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선이냐 악이냐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게 재밌는 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들이가 보여줬던 해설 방법은 뭔지 모르게 이제 약간 명품관에 세련된 느낌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동네 빵집 같은 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공들이가 던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질문으로 또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라쿠나사의 작업에 좀 그러니까 라쿠나사의 모든 활동을 다 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참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짐 캐리가 이제 상담받으러 갈 때 그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어떤 중년 여성의 모습인데 그분이 들고 있는 짐의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대상의 그 물건들은 아마도 그 여성이 잃어버린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인지 손자인지를 먼저 보낸 것 같거든요. 무슨 뭐 어떤 장난감인지 인형인지 약간 비슷한 그런 도구죠. 꼬마의 장난감들을 이제 잊으려고 정말 뭐 상상을 해본다면은 아들이나 손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건 사실 우리가 뭐 인간의 고통을
비교해서 말한다는 건 웃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는 뭐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게 연애에 있어서야 뭐, 네. 뭐 과거의 상처가 뭐 미래에 뭐 더 나은 사랑을 위한 뭐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라도 하겠지만 자식 잃은 사람한테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눈에 밟히면서 저거는 기억 삭제하는 게 물론 부작용이 있겠죠. 자기 인생의 뭐 그쵸.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근데 이걸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은하 씨?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게 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그 원우 씨가 질문을 했을 때 네. 기억을 지우고 싶은 사랑의 기억이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그 네. 정도는 살면서 감내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뭐 최근 한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아픔의 그렇죠.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뭐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네. 기억을 지워도 된다 만다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네. 부분만큼은. 네.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는구나 이 영화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담론을 던진 거고 네. 미셸 공드리도 그래서 사랑으로 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우리의 호우 시절.